가등기라는 것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있고, 여러분들 그 담보라고 얘기하면 항상 뭐 은행에 가서 대출 받는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죠?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약속하면서 돈을 빌리는 이렇게 담보 가등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형태는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담보권은 저당권도 있지만 질권도 있잖아요. 그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것이 우리가 민법상 크게 나누면 담보물권의 형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 것도 가등기의 일종이라는 거. 다만 이 담보 가등기는 이렇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와는 약간의 다른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담보 가등기는 우리가 일단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우선 말 그대로 우선해서 먼저 변제, 내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자잖아요. 의무가 아니고 권리. 그래서 우선 변제권. 그래서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이제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경매 신청권도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일반 가등기와는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담보 가등기는 이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와는 다르다. 일단 이렇게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담보 가등기는 이렇게 우선 변제권도 있고 경매 신청권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해 갖고요. 그것을 경락에 붙여 갖고 경매에 붙여서 그 경매 매각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 담보 가등기권자에게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가등기에는 이렇게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체법상의 효력이 있는지 가등기가 실체법상 효력. 판례는 가등기인 자체로는 실체법상 효력은 없다. 그랬습니다. 실체법상 효력은 없다. 가등기는 다만 이렇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경유되는 것이지 어떠한 실체법상 효력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만 이 가등기 인제 자체의 효력이요. 가등기 그럼 자체적으로는 아무런 이렇게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고 해서 어떠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이와 관련돼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가등기가 아무런 권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랬어요. 아닌 것은 아니다. 도대체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판례를 많이 보면 이렇게 뭐 그러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부정의 부정. 이거 부정이고 또 부정이죠. 그죠? 결론은 뭐예요? 긍정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떠한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가등기도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아무런 권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랬으니까. 그죠? 어떠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가 상속도 되고요. 그죠? 상속도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가등기상의 권리도 이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판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수험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가등기가 이렇게 실체법상 효력도 없고 추정력도 없지만 아무런 권리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도 되고요. 그죠? 상속도 되고 그다음에 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판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가등기, 종국등기의 효력과 대비해서 가등기는 이렇게 몇 가지 효력이 이게 좀 특이하죠. 그죠? 종국등기 효력과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이제 종국등기의 효력과 관련돼서 조금 이제 혼돈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억하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표시만 해두시고 나중에 정리하실 때, 그죠? 정리하실 때 이렇게 이제 두 문자로 활용하시면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이제 고민 안 하시고 이제 금방 찾으실 수가 있어요. 답을. 여러분들 실전 시험에서는 실력 싸움이 아니고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시험을 어떠한 시험을 많이 쳐보시지 않은 분이 실력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여기 뭐 공부하시려고 오셨지만은 목표는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합격하시려면 시험을 보셔야 되죠. 그 시험을 보시려면은 1분에 한 문제씩 풀으셔야 되는데 1분에 마킹까지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한 문제에 40초에 풀으셔야 돼요. 한 문제를. 그럼 지문이 5개인데.
문제 사실관계 읽고 그 지문 5개 다 읽으셔갖고서 그 여러분들 40초 내에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 정답을 아신다 해도 그 내용을 전부 아신다고 했을 때 전제적인 조건으로 그 40초 내에 푸실 수가 있어요. 고민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한번 1번 지문 읽고 맞나, 2번 지문 맞나, 틀리나, 3번, 4번, 5번 그 지문을 OX를 정확히 여러분들 짚으실 수 있으셔야만이 그 한 문제를 40초에 푸실 수가 있어요. 그걸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시험을 쳐보면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해봐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인 지문을 한번 다 읽고 한번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내가 아는 정답만 체크 딱딱 하고 갔을 때 몇 분 만에 문제를 풀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면 나중에 실전에 가셔갖고서 진짜 그래서 실수하시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그런 거를 다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실력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들. 다만 이제 실수를 누가 하지 않느냐, 더 하느냐의 차이. 그 다음에 시간 조절, 시간 안배를 여러분들 못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참 1년 동안 고생하신 그 보람이 이렇게 물거품처럼 날아가는 경우가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이것이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헷갈리시기만 하시고. 근데 나중에 정리하실 때는 만약에 이런 효력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억을 안 하고 계시면은 다 아시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정답을 찾으시기가 문제를 꼬아놔 버리면 힘드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추세가 보니까 뭐 간단하게 나오질 않아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제가 OX 문제도 이제 그 지문을 왜 이제 그 한 문장으로 돼 있지만 틀린 부분이 두 부분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그런 추세로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쭉 써놓으면 여러분들 그냥 맞는 지문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해보시면, 잘라서 보시면 그 앞문장, 뒷문장 틀린 부분이 두 부분이 다 있을 수가 있고, 한 부분은 맞고 한 부분은 틀릴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참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죠? 시험이라는 것이. 근데 왜 그러냐면 워낙 많은 분들이 그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그 시험은 여러분들 합격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떨쿨라고 그 시험이 있는 것이지. 그 떨쿨라고 하는데 열심히 하셔갖고 그 소수의 분만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이렇게 그냥 뭐 어렵다고 해서 지나가시고, 쉽다고 해서 이건 내가 아는 거니까 또 넘어가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쉬운 부분도 여러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면 딱 굳어서 계셔야 돼요. 주관을 갖고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 머릿속에서 딱 주체성을 갖고 콩쿠리가 이게 딱 굳은 것처럼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셔야지만이 시험에 나오시면 1번 정답이 1번만 찍으시면 되거든요. 굳이 2번, 3번, 4번, 5번 다 읽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고 그러시면, 제가 볼 때는 뭐 요즘에 이제 그 지문이 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긴 지문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길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공부 되셔가지고 한 8월달쯤, 9월달쯤 가시면 그 지문 그렇게 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그 시험 문제를 보실 수 이제 있으셔야 되는데, 2번 정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한번 쭉 풀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정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 정답만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그때는 다 지문 다 읽어볼 필요도 없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그 방법을 이제 가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제 두 문자를 이렇게 이제 가끔 이제 외워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해드리는데,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요. 당연히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남들이 잘 안 해오니까, 힘드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셔야지 여러분들 그분들보다 경쟁력이 있으신 것이지, 다른 사람들 쉬운 거 아는 거 여러분들 쉬운 거 아신다고 해갖고 경쟁력이 없어요. 다 똑같이 맞히니까. 그죠? 예, 그래서 조금 힘들고 하시더라도 일단 습관을 이렇게 들으셔야지 앞으로 그 부동산 공시법령이 특히 이제 등기법이요. 그죠? 등기법 파트가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큰 산 넘었어요. 큰 산을. 앞으로는 그냥 그런 내용, 그죠? 가끔 나오긴 하지만 내용, 단편적인 내용을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가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이제 지났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 228페이지 가등기 효력 있죠. 그래서 청구권 보호전 가등기 효력,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담보 가등기 효력 이렇게 나눠 있는데, 이렇게 가등기에는 종류가 2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있는 건데,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예고 등기 효력은 넘어갈게요. 이제 폐지가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이번 시간에 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혹시 시험 범위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정리해서
하면 되고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폐쇄등기부의 효력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폐쇄등기부 부분에서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넘어가고요. 넘어가셔갖고 이제 교재를 쭉 넘어가 보시면은 238페이지가 되겠네요. 2장. 그죠? 등기의 기간과 설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에는 등기소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등기관. 뭐 등기소는 이제 물적 시설이겠죠. 그 다음에 등기관은 인적 설비가 될 테고요. 그죠? 그래서 등기소를 구성하는, 이렇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일단 그 등기소 부분, 이거 1번의 의 부분에 양가로 1번만 줄을 한번 칠까요? 등기소는 등기 사무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그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 그 부분만 줄을 쳐놓으시고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등기소의 관할과 관련돼서요. 2번. 그 원칙은 우리가 등기소의 관할은 목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뭐 그 동지원 또는 등기소를 그 관할로 한다. 그래서 내용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우리가 그 등기의 그 이제 각하 사유와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55조 제1호죠. 그 등기가 관할에 위반한 등기가 아니어야지 많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이제 관할은 등기소의 관할은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원은 이제 대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이 있고, 그 밑에 그 지방법원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법원이 있죠. 그래서 시군법원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등기소의 관할과 관련돼서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 부동산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등기소의 관할, 부산에 있으면 부산에 있는 곳의 관할, 그죠? 그 다음에 뭐 저 경주에 있으면 그 경주 그 부동산을 관할하는 등기소가 내지 지방법원이 관할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원칙 부분에 첫째 줄, 두 번째 줄만 밑줄을